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문제는 뭐 중간에 이제 풍선이 있고 뭐 빛을 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내용이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이제 수열에 관한 식을 얻어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문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라는 거죠? 우리가 기하 문제는 항상 얘기했죠. 문장을 읽어나면서 그림을 완성하자 항상 문자의 주의를 하자. 절대값 nx 요놈하고 그래프의 중심이 뭐라는 거죠? 0,10이고 반지름이 뭐라는 거예요? 2분의 2 루트 n분의 1 요놈인 원이 이제 그림같이 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접점이 이렇게 된다. 자, 우리 그래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고요. 요점좌표가 뭐라는 거죠? Pn, Qn. 그다음 이놈이 이제 뭐가 된다? Cn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죠? 반지름이니까 2 루트의 n분의 1. 이쪽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pn, qn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때 1번 문제는 뭐라는 거야?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라? cn 값 한번 구해볼래? 두 번째 pn 값을 한번 구해볼래? 두 번째 질문 내용은 뭐죠? 그렇다면 이제 그림과 같이 이 빗금친 부분이죠.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 이 영역의 넓이를 뭐라고 하죠? AN이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해라.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네. 근데 뭐가 나왔니? 개념이 나왔네. 그래서 선생님이 유형 A라고 쓴 이유는 뭐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뭐 하는 거다? 제시문에 개념이 있구나. 이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A가 아니라 D구나 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점이 필요하고 직선이 필요하죠. 뭐가 있니?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지? 점이 있네. 직선이 있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0,cn과 직선 어디? nx 사이의 거리가 원의 성질로부터 뭐가 된다는 거죠? a 루트의 n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구나. 따라서 이거 일반형으로 쓰면 어떻게 쓰?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뭐가 된다? 거리 공식을 쓰면 거리 얘는 루트의 n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뭐가 된다? 0,cn이죠. 절대값 cn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cn 나누면 이렇게 되네요. 바로 끝났네. cn은 바로 나오네. 그래서 먼저 cn을 구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cn은 뭐가 된다는 거지? 2분의 1의 루트 n분의 루트의 n제곱 더하기 1. 따라서 cn은 2분의 1에 뭐가 된다?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에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계산하면 n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네요. 2분의 1에 루트의 n 더하기 n분의 1. 그 다음에 pn 값을 내가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이제 pn 값을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요놈이 접점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주어진 식으로부터 pn이 들어간 무엇인가 내가 식을 얻어내야 된다 말하는 거네요. 그럼 내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요놈이 원에 접선이니까 수직이라는 조건 이용할 수 있고요. 뭐가 있죠? 요 길이 알죠? cn 요 길이 알죠? 요 길이는 뭐가 된다는 거지? pn, qn이니까 내가 이제 뭡니까? 거리 공식을 이용한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은 요 길이 제곱이다. 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겠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뭡니까? 이거 수직 조건 우리가 이용을 할까?
수식 조건 이용하는 거 만만치 않네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합시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또 뭐가 된다는 거죠? Pn의 제곱 더하기 Qn의 제곱. 요놈이 뭐가 된다는 거죠? 요놈의 제곱하고 요놈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루트 n분의 1. 요놈의 제곱이 뭐가 된다는 거지? 5cn. cn의 제곱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pn의 제곱은 여기다, qn의 제곱은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pn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에 pn의 제곱은 뭐가 된다? 더하기. 얘는 이제 넘기면 cn의 제곱이 뭐죠? 저놈이야. 2분의 1에 루트의 n 더하기 n분의 1.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은 뭐가 된다? 2분의 루트 n분의 1. 요놈의 뭐가 된다? 제곱 형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정리하면 되는 거죠. pn의 제곱은 넘기면 루트의 n제곱 더하기 1. 너무 빨리 했어. 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이놈 제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니? 4분의 1에 뭐가 된다? n. 이런 형태가 나오죠. 따라서 pn은 2분의 1에 우리가 요 모양 이제 비슷하게 쓰면 루트에 n제곱 더하기 1분의 n인데 n을 밑으로 내놓으면 2분의 1에 루트에 n 더하기 n분의 1 전체분의 1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는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일종의 요놈의 이제 역수 형태, 요놈의 역수 형태가 되는 거죠. 1 나누기 루트의 n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구나.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는 거. 그러면 내가 풀어야 될 것이 요 비금친 부분에 뭐라는 거지? 극한값, n을 무한대로 할 때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 하네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1강부터 우리가 이제 뭡니까? 여름방학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네요. 자, 극한 문제가 나오면 뭐라는 거야? 세 가지 작품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극한 문제가 나왔니? 첫 번째는 뭐죠? 내가 뭐라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해야 돼. 뭐라는 거지? 연산 기본 성질을 이용하자. 연산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뭐죠? an을 먼저 계산하자. 그 다음에 뭐라는 거야? 연산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두 번째 방법론이 뭐였니? 연산 기본 성질을 쓰려면 an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an을 구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 너무 복잡해. 그럼 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부등식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강조했단 말이야. 여러분이 뭡니까? 강조하기 선생님이 뭐라니? 여러분 6군데 시험 보면 최소한 2군, 넘으시면 1군데 이상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AN이 이제 계산이 불가능해. 아니면 복잡해. 그런 경우 뭐라는 거지? AN보다 작은 놈을 찾자, 큰 놈을 찾자. 큰 놈, 작은 놈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이 놈도 뭐라는 거지? 이 놈으로 수렴한다.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면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직관등을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제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라지 A를 구하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요 각도를 뭐라고 할까요? 알파 n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세타 n이라고 하자. 요 각도, 요거 하나를 세타 n이라고 합시다. 하나를 세타 n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는 거죠? 요 사각형에서 요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비금친 넓이죠. 비금친 넓이는 뭐가 된다는 거지? 요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니? Pn, Qn 구했잖아. 이렇게 놓은 거죠. 밑변, 그 다음에 높이. CN 구했죠? PN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2 곱하기 2분의 1에 CN 곱하기 PN이 되고요. 빼기 2분의 1에 뭡니까? R제곱 B루트 N분의 1. 그 다음에 중심각 2배의 세타에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CN, PN은 뭐가 된다는 거지? 두 개, 1번이 다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얘는 뭐죠? 4분의 1 빼기 요거 계산하면
4n분의 세타 n 뭐라는 거죠? 이렇게 나왔고요. 세타 n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타 n은 뭐를 이용해서 나타날까요? 세타 n은 구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 n은 어떻게 쓸까요? 요 길이분의 요 길이로 쓸까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n은 뭐가 된다는 거지? cn분의 2 루트의 n분의 1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겠네. 2분의 1분이 약분되면 루트의 1 더하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요 식에서 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코사인 세타인은 어디로 가는 거니? 이놈이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는 거고요. 코사인 세타인이 0으로 가면은 이제 세타인은 요 그림에서 어디로 가는 거니? 이렇게 쫙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점점점 벌어지죠. 뭐가 된다는 거죠? 파이로 다가가네요. 파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에서 파이로 다가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구나.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가 주어진 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니? 4분의 1로 가고 얘는 파이로 가고요. n은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4분의 1 곱하기 세타는 파이로 가고요. 4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은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4분의 1로 수렴한다. 그래서 뭘 이용해서 풀었죠? 연산기본성질인데 클래식한 연산기본성질은 아니었네. 그렇죠? 내가 세타인은 못 구해. 근데 세타인의 극한값은 세타인하고 n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서 n이 무한대로 nu 세타인하고 n 요 관계를 얻을 수 있어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선생님 뭐 실수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다. 너무 빨리 했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요놈 무한대로 가면 요놈은 1로 가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인은 어디로 수렴하는 거죠? 1로 수렴하는 거고요. 그러면 세타인은 어디로 수렴하는 거지? 2분의 파이로 수렴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요거 세타인 요거 하나 순간 약간 이 전체로 세타인 보는 건 아니죠. 어디로 수렴한다? 2분의 파이로 수렴한다는 거죠. 얘는 그래서 4분의 1 빼기 2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0이니까 답은 뭐 똑같아. 4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방법론을 생각해 보면 얘 세타는 이거 중심각이잖아. 그렇죠? 중심각이죠? 그럼 넉넉하게 세타인은 그러니까 0보다 크고 뭐보다는 작니? 그냥 2파이보다는 작잖아. 2파이가 한 바퀴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4분의 1 빼기 4n분의 세타 n은 0일 때 4분의 1보다 작은 값이야? 뭐보다 큰 값이죠? 2분의 넉넉하게 2파이 집어넣는 것보다는 작은 값이 큰 값이란 말이야. 4분의 1 빼기 4n분의 2파이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안 하고 이제 뭡니까? 이제 너 몰라 나 이거 이용할 거예요. 두 번째 거 이용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된다? 얘 4분의 1로 수렴하죠. 얘도 역시 4분의 1로 수렴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디로 수렴한다? 4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주어진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살펴봤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한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13일인가? 13일부터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수업 시간에, 첨삭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진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C1, C2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바로 그냥 합시다. 점화식이 만족하는 것이 이거야. C1은 음수고요. C2는 양수고요. Cn은 뭐라는 거지? Cn-1, Cn- 이 조건을 만족하고요.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4보다 큰 K에 대해서
처음으로 CK가 0이다. C1, C2, C3, C4는 0이 아니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CK는 뭐라는 거지? 0. in K가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4까지는 0이 아니란 소리야.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뭐라는 거죠? 여기 5가 있고요. 여기가 2가 있고요. 여기가 뭐가 있는 거? C2가 있는 거고요. 여기가 C1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요거 두 개 평행하다 그랬죠? P하고 Q 이렇게 평행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요점 좌표가 M 이렇게 된다는 거지. M, 0이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네요. 요 그림 상황에서 뭐라는 거죠? M이 뭐라는 거야? 정수가 아님을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내가 이 밑에 그림 조건에서 내가 뭐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C1, C2고 요놈이 원점 요놈이 1이라고 그랬죠? 1이라고 씁시다 그냥. 어떻게? 내가 저 조건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뭡니까?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보이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닮은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네요. 찾아라 삼각형, 기억되는 찾아라 삼각형, 삼각형 내에서 우리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이제 기압할 때는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럼 요거는 닮은 비를 이용하는 거 한번 연습하는 거야. 그럼 요 닮은 비에 의해서 뭐가 된다는 거지? 여기가 1이죠. 1대 뭐죠? 요놈 C2는 뭐가 된다? 요 길이 성분 OP의 길인데 성분 OQ의 길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OP의 길이 대 OQ의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되는데 M 좌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M 대 그 다음에 C1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C1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따라서 뭘 만족하는 거지? 1대 C2는 마이너스 M 대 마이너스 C1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네요. 그러면 C1은 뭐가 된다? M의 C2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얻어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보면 요거 첫 번째 조건, 요거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세 번째 조건이라고 할게요. 네 번째 조건을 내가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내가 구해보니까 뭐가 나왔니? 저놈이 나왔네요. C1은 뭐라는 거지? M의 C2라는 거네. 요 네 개의 조건으로부터 뭘 구하라는 거지? 저 M이 정수가 아님을 보여라가 이 문제를 푸는 이제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귀류법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귀류법 또는 모순법 대우명제의 증명. P면 Q이다 형태라는 거예요. 증명하는 방법은 뭐죠? 첫 번째,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정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이자 대우명제에 의한 증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가정을 이용해서 모순을 발생시키자. 이걸 이제 모순법 또는 이제 귀류법.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뭐냐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이 중에서 Q임을 보여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푼단 말이야. 어떻게 풀어요? 결론을 부정해. 그 다음에 가정을 막 갖다 써. P1, P2를 갖다 썼어. 그랬더니만 P3이 성립이 안 되네. 이렇게 되면 대우명제. 가정을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첫 번째 만족한다, 두 번째 만족한다, 세 번째 만족한다. 어떤 수학적 사실의 모순을 일으켜서 그럼 뭡니까? 귀류법. 여하튼 일반적으로 이제 간접증명법 하는 방법론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가정들을 열심히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자는 거지? 주어진 뭡니까? 새로운 다른 가정의 모순이다 아니면 수학적 사실의 모순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론. 클래식하다는 방법은 요거고요. 근데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겠다. 결론을 부정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죠. 언제 사용할 거냐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언제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첫 번째, 언제 사용하지? 우리 기류법은 제시문에 나와 있어요. 제시문에 뭡니까? 야, 기류법이라는 게 이런 거야. 기류법 이용해서 문제 풀어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제에서 지정이 돼 있어. 야, 논제에서 이렇게 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직접 증명법을 하니까 잘 안 돼. 실패를 했어. 그때 여러분이 뭐라는 거야? 간접 증명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모든 증명의 기본은 뭐라 그랬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한 것이 직접 증명법이야. 그게 안 될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직관적으로 얘가 답이야. 얘가 답이야. 왜 그러니? 아니라고 한번 해봐요. 그래서 뭐냐면 직관의 정당화. 직관적으로 내가 얘가 답이야. 계산 문제는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알겠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사각형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뭐냐면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요거랑 평행이고 요거랑 평행이어야 돼요. 그거란 말이야. 그거 증명하는 건 그 문제 증명 안 했죠. 직관적으로 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거를 뭡니까? 정당화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냐? 부정적 결론이란 말이야. 아님을 보여라 라는 것은 어렵다. 없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아님을 보여라, 없다라는 것을 보여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방법론이 뭐냐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이고 이놈이 결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뒤에 뭡니까? 이제 해설은 두 개를 있는데 그 중에서 기류법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결론을 부정하자는 거야. 즉 M이 뭐라고 가정하자? 정수라고 한번 가정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읽기가 뭐라 그랬죠? 나에게 주어진 조건 떡떡떡 내가 해결할 결론. 그 다음에 이제 뭐라는 거야? 주어진 문제를 풀 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 직접 증명 잘 안 된다. 결론을 부정하자. 그러면 읽기가 재구성된다. 우리가 수학적 균형법도 읽기가 재구성되는 거죠. 이건 이제 월요일반, 화요일반은 안 했구나 아직. 다른 반은 선생님이 기류법, 수학적 균형법 보면서 읽기가 재구성된다 이거 얘기를 해줬죠. 월요일, 화요일반은 이제 뭡니까? 돌아오는 현장 강의 시간에 이제 진단평가 일할 때 얘기 좀 해줄게요. 결론을 부정한 것이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뭡니까? 내가 모순을 발생시키자. 뭐에 대해서? 가정, 이런 것의 모순 또는 뭡니까? 수학적 사실에 대해서 모순을 발생시켜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기류법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돼요. 1, 2, 3, 4번 조건이고요. 정수라는 조건이 있네요. 뭐 이용할까? C1, C2가 다른 값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음수고 양수잖아. 그렇죠? M은 정수야. 그러면 M은 뭐가 된다는 거죠? 1번하고 결론을 부정한 거라면 M은 뭐라는 거지? 음의 정수가 되네요. 그 다음 저거 보면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이용해야지. N 이퀄 2집어 3집어는 뭐가 되는 거니? C3 C1 더하기 C2인데 C1 더하기 C2잖아. 근데 C1은 뭐죠? 4번 이용하면 요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얘는 뭐야? M 더하기 1에 C2가 되네요. 뭘 이용했니? 2번을 이용했어요. 그 다음에 뭘 이용했어? 4번을 이용했어. 근데 얘는 뭐죠? 0이 아니죠. 뭐라는 거지? 3번의 일부를 이용했네요. 요거 일부라고 합시다. 이거 3-1이라고 할까요? 이놈은 3-2라고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뭐가 되는 거니? M은 -1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C4는 C2 더하기 C3이잖아. C3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C2를 더해주면 뭐가 된다는 거지? M 더하기 2에 C2가 되고 이놈은 0이 아니죠. 뭐에 의해서?
3-1에 의해서 따라서 뭐가 된다는 거지? m은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소리네요. 따라서 여기까지 결론 보면 m은 뭐라는 거죠? 마이너스 3인 정수라는 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정수라는 거네요. 아직 이용 안 한 게 뭐죠? 이거 이용 안 했네. 이거 이용했죠? 요거 n 이퀄 3일 때 4일 때 이용해서 일부만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그 다음에 n이 정수라는 조건 이용해서 내가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다음 단계를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뭡니까? 여기까지 쓴 다음에 여러분이 뭡니까? 예시 답안 내는 거라 그랬죠. 내가 푼 데까지 풀고 내는 거야. 내가 문제를 못 풀었어도 100개 내면 안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뭡니까? 여러분 합격하는 비책이라고 그랬잖아. 다른 게 아니라. 이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문제 빠르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m이 3보다 작은 정수면 얘는 음수고 얘는 음수죠. 그러면 C3도 음수고요. C4도 음수네. 그러면 C5도 역시 C3 더하기 C4인데 음수니까 0보다 작네요. 그래서 계속 적용하면 CK는 뭐라는 거예요? 0인 CK가 존재해. 뭐가 된다는 것이 K-1, K-인데 우리가 앞에 거 두 개 음수니까 계속해서 음수가 나오니까 얘는 0보다 작다. 따라서 뭐라는 건 0은 0보다 작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네요. 알겠어요?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라는 거죠? 수학적 사실에 모순이 발생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라는 거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시답안 보면 직접 증명법 하는 것도 있죠. 이제 뭐죠? 피보나치 수열 이용하는 거. 피보나치 수열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그것도 여러분이 잘 한번 음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거 이제 촬영한 게 이제 수요일 선생님이 다른 걸 이제 뭡니까? 이제 뭐죠? 노트북에다가 이제 쓸 수 있어서 그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실패를 했어. 그래서 올릴까 하다가 선생님이 3번 정도 실패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학원 나와서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치고 있어. 지금 학원에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이 마스크 안 했는데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현장 강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제 동영상이 좀 선생님이 약간 이제 버벅된 데도 있고 그런데 간단하게 듣고 그 다음에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우리 현장 강의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